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강 수업 중에서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수행평가 글쓰기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을 다녔던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에서 YM 고전 읽기에서 글쓰기의 여러 종류를 다 파악하고 갔더니 학교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수행평가가 다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행평가 글쓰기 대비는 사실 YM 고전 읽기를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겠지만 아직 좀 내공이 덜 쌓인 친구들에게는 수행평가 글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종류의 수행평가 글쓰기들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어떻게 글을 직접 써보는지 전 과정을 연습해보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찾아서 조사해서 글을 써봐라 라고 하면 책 이런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글을 찾아가지고 글을 써보면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재를 소개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갑자기 떨어지면 지역이 어디인지 그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뭔지 어딜 가야 물어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앞에 눈앞에 있는데 그거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한 다음에 하나의 완성된 글을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수행평가 글쓰기 특강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4가지 종류의 글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1차 시 때는 독서록과 감상문 쓰기입니다. 독서록을 쓸 때도 좀 단순하게 하면 줄거리와 느낀 점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데요. 그 독서록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인 감상문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혹은 꼭 책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고 나서 아니면 어딘가에 다녀오고 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을 쓰는 감상문을 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난 별로 느낀 게 없어요. 난 이걸 통해서 별로 얻은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느낀 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은 감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상이 단순히 어떤 감정, 기뻐요? 슬퍼요? 재밌어요 와 같은 1차원적인 감각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었어 와 같이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감상과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토론문과 주장하는 글쓰기입니다. 이거는 좀 결이 달라서 각각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붙는 논거들과 예상되는 반론과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글을,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을 말로 바꿔서 푸는 것이 토론문이에요. 토론문과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논거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지도 저희는 그 방법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할 때 교실에 CCTV가 있는 게 좋을까? 교실에 CCTV가 없는 게 좋을까? 그냥 나의 감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요즘 핫한 중학생들에게 SNS 사용을 시간 제한을 둔다던가 아예 SNS 가입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혹은 노키즈존과 같은 좀 예민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노키즈존 나쁠 것 같아 노키즈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검색해보고 노키즈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노키즈존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들이 무엇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조항들 법조항들은 뭐가 있는지 인권 개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사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수행평가를 갔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예시로 다뤘던 주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환경 문제라든지 뭐 과학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뭐 교내 문제라든지 가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뚝 떨어져도 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든지 찾아서 글을 써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세, 그 과정을 배우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토론문을 쓰는 방식과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식에 약간의 구조적인 특징만 구분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스스로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자료 찾아서 조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걸 모르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든요. 단순히 챗 GPT한테 물어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막상 책을 검색해 볼 수도 그건 막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는 방법조차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자료들을 찾고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뭐 책 빌려왔는데 이만한 두께면 그걸 언제 다 읽고 있겠습니까? 목차를 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발췌해서 얻어내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료 찾아 조사하기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 지역에는 무슨 문화재가 있지? 문화재라고 하는 게 뭐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까지 조사해야지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조사는 어떻게 하지? 지도를 통해 할까? 책을 갖다가 빌려볼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까?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그게 부정확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걸 검증하지? 와 같은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서 실제로 어떤 조사하는 글도 당연히 쓰지만 그 글을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료 찾아 조사하기랑 좀 비슷한데요.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 글쓰기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고 그 주어진 상황을 너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수행평가 글이 있어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왜 나타났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뭐가 있고 그 해결 방안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글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예시를 좀 정해서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기에는 뭐 노트북도 없고 책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마련을 해서 깔아주고요. 그 깔린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에 자기 생각 여기에 자기 주장을 섞고 발췌하고 자기의 주장을 정교화하면서 마침내 한 장의 글로 완성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주어지고 글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특히 중학생분들이 수행평가가 정말 많은데 그 수행평가가 다 글쓰기고 뭐 현장에서 글 쓰든 집에서 써오든 다 그런데 단순히 AI에 돌려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 AI 돌렸더니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써야 되는데 뭐 외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요 네 가지 종류의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하고 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어떤 주제가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때 해놓으면 고등학생 때까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강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